최근 정부가 인천공항에 항공 MRO가 가능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묵은 MRO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사업 영역이 중복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를 수행할 수는 없는 만큼 사천의 MRO 사업에 타격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 새 지자체가 올해 핵심 프로젝트를 밝혔는데 서부경남 지역의 수건인 철도망 확충과 항공을 포함한 신성장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등이 부각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모델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동의 협동조합 여행사 놀루와인데 관광 현안 해결과 관광객 유치 증대로 올해는 문체부의 우수 지역관광 추진 조직으로 선정됐습니다. 남해 지역이 야간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남해군 의회 본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남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가운데 5분의 1이 야간에 발생했는데 예산과 농가 민원 등으로 가로등 설치가 쉽지 않아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과학교육의 산실,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김정희 원장에게 새학기 주목할 만한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은 정부가 인증한 항공 MRO 전문 기업인 한국항공서비스, 이른바 캠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 MRO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 추진 의사를 보이며 우려가 컸는데요.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에 항공 MRO가 가능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유일 정부 인증 항공 MRO 전문 기업인 한국항공서비스, 이른바 캠스가 있는 사천. 사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1,7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항공 MRO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중복 투자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안 그래도 걸음마 단계여서 수주 물량 등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데 두 지역에서 추진하면 국가와 지역 경제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인천공항에 항공 MRO가 가능한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며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지원하여 5천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천시는 3년 전 국토부가 마련한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진행되는 일로 신규 투자 계획 발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천과 인천 두 지역의 특화 분야를 육성하기로 한 국토부가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로 분야를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영역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빠져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을 8차례 정도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올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3일자에 공표된 법률안에 의하면 인천지역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MRO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천지역 MRO 산업하고는 영향이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나 있고요. 한편 사천시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헬기 MRO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캠스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육성 사업을 펼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앞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간 초광역 협력으로 지역 발전과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꾀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이 지난해 출범했었죠. 새 광역 지자체장들이 올해 핵심 프로젝트와 협력 사업들을 선정하고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 발전 계획과 협력 과제를 본격 시행하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방시대와 초광역권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지방 권한을 확대,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은 핵심 프로젝트 3대 분야를 선정, 관련 14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생활권 확장에 대응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재 육성과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입니다. 각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 분야에선 사천, 진주 등 서부 경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과 자동차, 선박을 포함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이뤄집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위한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으로 꼽히는 철도망 확충 계획도 눈에 띕니다. 진주, 창원, 부산, 울산에 있는 철도 인프라 도입과 남부 내륙철도 연장 등을 통한 부울경 1시간대 광역철도망과 동부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 경남부터 부산, 울산까지 어느 지역 하나 소외됨이 없도록 편리한 철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울경이 1시간 생활권 그리고 하나의 경제권을 통해서 남북권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계 시도가 함께. 새 단체장은 인재 육성과 일자리 매칭,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등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 단계 더 나은 협력 방안도 저희가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광역 협력을 발판 삼아 연평균 경제 성장률 3%, 동부가 8대 광역 경제권 진입을 목표 중인 부울경 경제동맹,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되며 세계 시도는 공동으로 국가계획 반영 건의, 국비 확보 대응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모델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동의 협동조합 여행사 놀루아인데요. 관광 현안 해결과 관광객 유치 증대로 올해는 문체부의 우수 지역 관광 추진 조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금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지역 관광. 하동구는 세계차 엑스포와 벚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노려왔습니다. 다만 야간 관광 부문에서는 월 평균 관광객이 50명 수준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하동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하동형 숙박시설은 지난해 1,500여 명을 유치했고 야간 행사에는 월 평균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미술관을 만들 수 있고 또 마을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각기 자기가 장점 가진 분들과 협업해서 그것을 하나의 여행 상품이 되고 또 지역 활성화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마을과 저희들이 주민들이 같이. 놀루와에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다원 관광과 마을 호텔은 물론 매월 보름달이 뜨는 주말엔 섬진강 달마중이라는 야간 행사를 기획하고 또 수학이 끝난 논을 이용해 하동의 유일한 겨울 스포츠인 논두렁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관광 아이템을 발굴했습니다. 콘텐츠를 잘 엮은 것다는 것은 그것 아니고 우리 하동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 특히 그 장소를 발굴해서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놀루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 추진 조직으로 재선정됐습니다. 놀루와는 올해 선정된 조직 가운데 관광재단이나 공사가 아닌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 3곳 중 하나로 지난해의 관광객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는 우수 조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비해서 관광객 유입이 꽤 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러한 데는 아무래도 이런 DMO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관광 그 조합뿐만 아니라 또 민간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노리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으로 2년 연속 선정된 하동주민 공정여행 놀루와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행사와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 지역이 야간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남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가운데 5분의 1이 야간에 발생했다는 건데요. 예산과 농가 민원 등으로 가로등 설치가 쉽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남해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997건. 이 사고들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466명에 이릅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한 피해는 325명으로 전체 피해 가운데 약 22%를 차지했습니다. 12일 열린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남해군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남해 군민까지도 야간 운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로등 추가 설치가 아닌 도로 경계석과 차선 등 시설물의 빛 반사율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가로등이 야간 시야 확보에는 효과가 좋지만 하나를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농작물 피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은 높은 반사율을 가진 도로시설이 도입되면 유지관리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가 올 때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남해군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특히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 환경 개선의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는 지난달 입법 예고됐던 의원 의정 활동비와 의회 내 갑질행위 근절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의정 활동비의 경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남해군의회의 경우 사천시의회와 같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올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회기 동안 논의한 건들을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가 열립니다. 첫 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과 분야, 보수 수준,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뤄집니다. 사천을 시작으로 오는 19일엔 서울한국과학기술회관, 22일엔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참여도 가능합니다. 진주시가 12일 지역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 감사패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납이 없으면서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석영방송과 무림파워텍, 세일공업 등 5개 법인과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시민 5명 등 10명의 재정확충 기여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진주시는 또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 납세자 30명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역 금융기관, 의료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예금 대출 금리와 각종 수수료 우대, 의료비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국은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 이 개별적인 기업 활동이 더 잘 되게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이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고향을 지키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행복기본법 제정과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극복, 교육 특구 준비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기태 예비 후보는 숭천향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 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진주 지역의 주요 산림과 공원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길이 조성됩니다. 진주시는 비봉산과 선악산, 가좌산, 석갑산, 월화산 등 주요 산림과 신안 평거 녹지대, 하대 중앙공원 등 주요 공원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우선 시범 지역으로 지난 12월부터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사업을 시작해 맨발 황토길 590m를 추진 중이며 나머지 지역은 오는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12일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우선 오는 6월 함양읍 구룡리일원에 준공 예정인 공설 자연장지 조성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 점검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봉산 휴양밸리 모노레일 선로 선형 변경 사업 현장과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학문으로 배우면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과학일 텐데요.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과학교육의 산실이죠. 바로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인데요. 이번에 새 원장으로 취임한 김정희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1일자로 과학교육원 원장에 취임한 김정희입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은 남해고속도로 진성 IC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과학교육원은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11개 프로그램을 보유한 과학관과 지능형 과학실이 있습니다. 또 발명교육센터, 융합교육센터들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과학체험관은 푸코 진자 등 80여 종의 체험물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기념물 제395호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가진리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네,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화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념물이 있는 화석문화재 전시관, 천체투영관, 독도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체투영관은 16m 돔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최고 화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천국립과학관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인데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측실 망원경을 600mm에서 1000mm로 교체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0mm짜리 망원경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크고 전국에서 4번째로 큰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경이 교체되면 천체 관측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원격 관측 교육도 가능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 바로 이동과학차를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과학교실입니다. 네. 이것은 움직이는 이동과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도 알아보카, 알아보자에서 뒤에 카를 붙여서 알아보카라고 지었습니다. 3월 19일 개관식을 갖고 3월 26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올해 49개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과학교육 대중화를 위해 지역 행사나 축제 등에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교육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주중에는 학교 단위로, 근데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화요일과 토요일 체험버스를 운영하는데요. 특정한 곳에서 태우고 관람하고 귀가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체험버스를 타고 과학관을 자유관람하고 천체투영관, 3D 영상관도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과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원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 방향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 활동을 제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는 다양한 연수 및 학교 현장 과학 교육을 지원해서 전문성 신장에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에게는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과학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학생들과 도민들이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과학교육원을 직접 경험해 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벼 재배 농가에서는 모기르기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건전한 벽시 및 육묘 상자를 준비하고 균일한 파종을 위해서 탈망 작업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1도, 남해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다소 지나며 쾌청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1도, 광주 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전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8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 행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따스함이 감돌면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은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일요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